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초코파이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제과업체 오리온이 제주 용암 해수를 원료로 음료수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리온은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공자원을 대기업이 사유화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최근 용암해수 사업권을 가진 도내업체를 인수한 오리온이 음료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안에 공장을 착공해 내년부터 기능성 음료를 출시한 뒤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수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제주에 3천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300여 개를 만들고 영업이익의 5%는 제주도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장서가지고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고 이 제주의 브랜드를 중국, 나아가서 동남아까지 널리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선두에 서겠습니다. 문제는 오리온이 음료수를 대량 생산하면 용암해수 사용량도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하루에 뽑았을 수 있는 용암해수는 최대 2,000톤이지만 오리온은 앞으로 조금씩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암해수는 지하수와 달리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나 도의회 동의 절차 없이 사용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지하수는 다 연결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염지하수든 아니면 육상지하수든 당연히 염지하수의 염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육상에 있는 지하수의 해수가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특히 오리온이 제주 3다수의 경쟁자가 되는 것은 물론 20년 넘게 지하수 증산을 요구하고 있는 한진그룹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2공항 운영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은 어제 JDC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제2공항을 운영할 제주공항공사 설립과 제주 테크노밸리 조성, 도심형 프리미엄 아울렛 등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킨 신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8월까지 신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시행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표권은 국민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표소를 점검해 봤더니 일부 투표소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해 장애인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 마련된 투표소. 투표소 입구로 들어가려면 가파른 경사로를 올라가야 합니다. 경사로의 넓이도 기준보다 10cm나 좁은 데다 손잡이마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제가 불안하더라고요. 도움을 받고 있어도 너무 불안한 상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보다는 여기 편의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경사로는 설치돼 있지만 경사가 심하고 입구가 좁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올라가기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투표소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입구로 들어서자 높은 턱이 가로막고 있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제주 지역 투표소 230곳 가운데 70곳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사한 결과 79%인 55곳이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입구에 턱이나 계단이 있거나 경사로가 기준인 4에서 5도보다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작은 차이로 인해서 장애인 당사자들은 투표를 못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렇게 그 참정권을 박탈당하게 되거든요. 보다 완벽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투표소로 지정되는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수년째 그대로 방치되면서 장애인들의 투표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안으로 시장 직선제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최근 도민 1,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1.7%가 시장 직선제를, 31%가 현행체제 유지안, 22.5%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을 선택했습니다. 행정 권역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는 현행체제를 유지하자는 응답이 55.8%로 가장 많았고 시장 후보의 정당 소속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비슷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규모 해양 사고에 대비해 학교에 생존 수영 교육이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제주 도내에 수영장을 갖춘 학교가 고작 8곳밖에 되지 않아서 교육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생존 수영을 배우는 수업 시간.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변에 도구들을 던져서 구조하는 법부터 배웁니다. 자신이 물에 빠졌을 때에 대비해 발차기를 하면서 물에 오래 떠 있는 방법도 익힙니다. 구명조끼 사용법하고 페트병을 해서 목숨을 구하는 걸 배웠는데 그걸로 목숨을 구할 수 있다니까 신기해요. 처음에는 많이 무서워하는데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서 터득을 해가니까 재밌어하고 다음에 이런 위급 상황 때도 옆에 친구 도와주겠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이곳 삼성초등학교 학생들이 아니라 외도초등학교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아직 학교마다 수영장이 없다 보니 수영장 시설이 갖춰진 곳으로 이동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도내 초등학교 생존 수영 교육 대상자는 3학년과 4학년 학생 13,000여 명. 그러나 학교 수영장은 8곳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낡거나 보일러 시설이 없어 1년 내내 운영할 수 있는 곳은 3곳뿐입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가 사설 수영장을 빌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운영을 하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관리비, 유지비입니다. 그리고 운영을 연간 하는 게 아니고 2개월 정도, 어느 학교는 뭐 일주일 정도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2020년까지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될 계획인 생존 수영. 부족한 시설과 예산 확충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지난해 제주 시내 성당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 이재권 판사는 중국인 51살 천거루이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계획적인 데다 천 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어 형량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대로변 교차로에 설치되던 CCTV가 최근에는 좁은 골목길에도 많이 설치되면서 각종 사건, 사고를 해결하는 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최근 5년 사이 5,000대에 달하는 CCTV가 추가 설치됐다고 합니다. 울산 MBC 최지호 기자입니다. 밤거리를 활보하며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던 2인조 차량토리. 잠든 취객에게 접근해 지갑과 휴대전화를 슬쩍 빼내 달아난 상습 부축배기 절도범. 두 사건 모두 방범용 CCTV를 모니터링하던 구청 직원의 실시간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10여 분 만에 용의자들을 붙잡았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모니터 요원들이 24시간 대형 화면을 주시하고 있는 데다 베테랑 경찰관들이 배치돼 위급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남구에 1,600여 대, 울주군 1,400여 대, 중구 1,100여 대 등 지역 5개 구군에 달린 CCTV는 6천여 대. 주정차, 교통관리, 쓰레기 투기 등 기초질서와 재난 감시, 시설관리, 범죄 예방 등 다방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추가 설치 비용을 포함해 유지 보수 예산만 수십억 원이 투입되지만 직간접 효과는 그 이상입니다. 해마다 범죄 발생률이 10%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건, 사고,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교육청도 올해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 7억 6천여만 원을 지원해 학교 주변 학생 안전 지킴이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하늘에는 구름의 양이 많은 모습입니다.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내려가 있는데요.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양호해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는데요. 다만 외출하실 때는 점점 강해지는 자외선에 잘 대비를 하셔야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만큼 퇴근길 염두하셔서 옷차림에도 한 번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12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낮에는 평년 기온을 5도가량 밑돌겠고요. 남부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19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13도 내외, 낮 기온은 16도에서 18도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현재 윗세오름의 기온은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진 가운데 가시거리는 10km 이상으로 탁 트여 있는 모습이고요. 삼척도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종일 15도 내외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풍랑특보가 내려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고요. 현재 대부분 공항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항공기는 모두 정상 운항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MBC 시청자위원회가 어제 저녁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 뉴스와 시사, 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보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과 쓰레기 분리배출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의 한 2층짜리 펜션 1층에서 불이 나 주방 등 건물 내부를 태운 뒤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펜션이 휴업 중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제주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 총회와 관련된 보조금 비리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도내 한 사찰이 당시 세계자연보전 총회 생태문화탐방로에 보조금으로 화장실을 짓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제주도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인허가와 준공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모닥치기의 상표권 분쟁과 관련해 공익변리사들이 분식점 주인들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상표 사용료를 요구받은 분식점 주인들에게 무료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홍모 씨는 김밥과 떡볶이 등을 한 접시에 담아서 파는 모닥치기를 지난 2011년 상표로 등록했다며 분식점 5곳에 사용료 1,000만 원씩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제주도가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제2공항 건설을 담당할 교통항공국과 대중교통과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해녀문화를 담당할 해녀유산과를 신설하고 상하수도본부 지역사업소는 행정시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조직 개편안이 도의회에서 승인되면 7월 정기 인사에 맞춰 시행할 방침입니다. 제주 지역 미분양 주택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미분양 주택은 735호로 한 달 전보다 65% 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 2012년 12월에 954호가 미분양된 이후 4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